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페이블 5가 난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완벽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출시 와우. 3일 만에 미국 정부가 강제로 꺼버린 AI가 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지난달에 진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엮여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얘기 끝까지 들으시면 충격받으시는 분들 꽤나 계실 건데요. 자, 일단 타임라인부터 정해드릴게요. 3주 사이에 대형 사건이 5개나 터졌거든요. 6월 9일 엔트로픽이 역대 최고 성능이라는 새 모델을 내놨었죠. 이름이 클로드 페이블 5. 기존 최상위 모델이 오퍼스 4.8이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아예 새로운 등급을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다들 난리가 났죠. 드디어 클로드 5 세대가 왔다. 개발자 커뮤니티가 폭발했어. 근데요, 딱 3일 뒤인 6월 12일 이 모델이 전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지시 한 방으로요. 버튼이 그냥 꺼진 거예요. 쓰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돈 내고 쓰고 있는데. 어제까지 되던 게 오늘 갑자기 안 돼요. 상용 AI 모델이 국가 안보급 규제로 서비스 중단된 게 이게 사실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6월 30일 18일 만에 통제가 풀리고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막 돌아온 따끈따끈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돌아온 페이블 5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에서 자세하게 할 건데, 먼저 이게 대체 얼마나 대단한 모델이길래 정부까지 나섰는지 한번 보시죠. 첫째, 성능 얘기부터 할게요. 코딩 벤치마크 중에 SWE 벤치 프로라는 게 있어요. 진짜 어려운 실무 문제들만 모아놓은 시험인데요. 여기서 페이블 5가 80.3을 찍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80%의 벽을 깬 겁니다. 바로 아래 모델인 오퍼스 4.8이 69.2%밖에 안 되고요. GPT 5.5가 58.6%예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수학은 더합니다.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USAMO에서는 2026년에서 99.8%,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사실상 거의 만점이에요. 실제 사례가 더 무서운데요. 결제회사 스트라이프 다들 아시죠? 여기가 5천만 줄짜리 루비 코드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페이블 5한테 맡겼는데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사람이 하면 몇 달짜리 프로젝트예요. 이게 혼자 페이블 5가 다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포켓몬 게임을 화면만 보고 엔딩까지 깨버렸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면서요. 이 정도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바로 이 스스로 찾아간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 됐습니다. 아마존 연구진이 페이블 5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기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같은 위험한 영역에서 막아놓은 걸 뚫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이게 보고되자마자 미국 정부가 움직였고요. 수출 통제라는 총강수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등장을 해요. 사실 페이블 5한테는 쌍둥이가 있어요. 클로드 미토스 5라고 같은 뇌를 쓰는데 안전 분류기를 떼어낸 무제한 버전입니다. 이건 아무나 못 쓰고요.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승인받은 150개 기관만 쓸 수가 있어요. 그 150개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이었거든요. 근데 위레드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중국 연계 의혹을 이유로 SK텔레콤의 미토스 접근권을 취소하라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수출 통제 사태의 도화선 중 하나로 지목이 됐습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중국 매출이 190만 달러, 전체 티끌 수준이거든요. 20년 전 합작회사 이력 하나 때문에 최강 AI에서 잘렸다? K텔레콤은 유의미한 중국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어요. 글쎄요,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겠지만 미중 AI 패권 경쟁에 한국 기업이 끼인 그림인 건 분명하잖아요. 자, 여기서 잠깐 이 모델의 성격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진짜 웃기거든요. 페이블5의 별명이 뭐냐면 멈추지 않는 일꾼이에요. 영어로 Relentlessly Proactive. 유명한 개발자 시몬 윌슨이 겪은 일화가 전설인데요. CSS 버그 하나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모델이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확인해야겠다면서 브라우저 창 스크린샷을 찍는 코드를 만들고 테스트용 서버까지 스스로 세웠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혼자 난리를 치고 나서 내놓은 답이 CSS 두 줄 수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무려 12달러. 두 줄에 17,000원어치 토큰을 태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근데 개발자들 반응이 갈렸습니다. 한쪽은 스스로 검증까지 하다니 대단하다. 이게 진짜 엔지니어다. 다른 쪽은 예산 승인도 없는데 돈을 태우는 게 무슨 직원이냐?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시몬 윌슨이 본인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알아서 움직이는 AI가 만약 악의적인 지시에 넘어가면 데이터 유출까지 혼자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능력과 위험이 정확히 같은 곳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숨 한번 고르고 갈게요.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반입니다. 역대급 성능, 정부의 강제 중단, SK텔레콤, 그리고 폭주하는 성격까지. 구독!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돌아온 페이블 5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셋째,
재개 후에 논란 엔트로픽이 모델을 다시 켜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우선 7월 7일까지 페이블 5 클로드에서 50%까지는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크레딧 차감 형식으로 결제해서 따로 써야 돼요. 현재는 코딩 쪽은 잘 안 되게 막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까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터졌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류기를 확 강화를 시킨 거예요. 문제가 됐던 우회 기법은 99% 이상 차단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부작용이 터졌습니다. 평범한 코딩 질문까지 위험하다고 오판해서 차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커뮤니티 벤치마크인 브릿지 벤치 측정에서는 디버깅 점수가 86점에서 26점으로 폭락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단일 출처라 검증이 더 필요하긴 한데 체감이 다르다는 후기는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강해질수록 족쇄가 무거워지는 역설이 된 거죠. 여기에 구독자들 분노도 폭발을 했습니다. 원래 14일 무료 체험을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3일 만에 중단을 했잖아요. 돌아와서 준 보상이 뭐냐면 7일의 사용한도 절반이에요. 약속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커뮤니티에선 거짓말이다, 신뢰가 박살났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화날만 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클로드 코드 기준이에요. 먼저 버전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페이블 5는 클로드 코드 버전 2.1.170 이상이 필요합니다. 터미널에서 클로드 업데이트 한 줄이면 끝나요. 그 다음 모델 전환은 슬러시 모델 페이블 5, 이게 다예요. 컨텍스트가 기본 1만 토큰, 그러니까 100만 토큰이라서 웬만한 프로젝트는 통째로 읽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꿀팁 3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 패스트 모드는 페이블 5에서는 안 됩니다. 패스트는 오퍼스 전용이라서 페이블 쓰다가 패스트를 켜면 자동으로 오퍼스로 바뀌어요. 이거 모르고 왜 모델이 바뀌지 하는 분들 계실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 가격이 오퍼스의 딱 2배입니다. 입력 기준 M 토큰당 $10. 대신 프롬프트 캐싱 90% 할인은 그대로라서 긴 세션으로 이어서 쓰는 게 유리합니다. 잘게 끊어 쓰면 돈만 나가요. 셋,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지금 분류기 오탐 때문에 정상적인 코딩이 요청이 거절이 되면 오퍼스 4.8이 조용히 대신 답을 할 겁니다. 뭔가 결과 스타일이 갑자기 달라졌다, 그러면 폴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 더, 이 모델은 알아서 일을 벌리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범위를 명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 파일만 고쳐, 테스트는 돌리지 마, 이런 식으로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소중한 토큰으로 창작적인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큰일 나겠죠. 자, 정리하면 첫째, 페이블 5는 SWE 벤치 프로 80%를 처음 뚫은 역대급 모델이다. 자, 셋째, 7월 1일에 다시 돌아왔지만 분류기 강화로 성능 논란이 진행 중이다. 넷째, 클로드 코드에서는 버전 2.1.170 이상 슬러시 모델 페이브 5로 쓰고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자, 좋아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이 사건은 단순한 서비스 장애가 아닙니다. AI가 이제 반도체처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AI 수출 통제 시대의 첫 장면을 본 걸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쓰는 방식은 페이블 5로 하네스만 구성하게 만들고 오퍼스 4.8로 코어 엔진 코드 작성시키고 격리된 구조에서 각 기능의 코드들을 작성은 소넷 5로 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페이블 5 써보신 분들 재개 전후로 차이가 느껴지시는 거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응 많으면 실제 비교 테스트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소식 놓치기 싫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이브 코딩 에피소드 2 백엔드와 API 화면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